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이집트 에어 플라이트 804 실정 이틀째인데 수색 작업 그리고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집트군이 사고기의 파편으로 보이는 물체들 그리고 승객의 소지품들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만 조사관들은 대개 이 사건이 기관 고장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테러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체 잔해 또 소지품이 발견됐으니까 더 구체적인 사고 원인 규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승객 승무원 66명을 태운 항공기인데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매우 기이한 비행을 한 항적이 레이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출발지인 파리 유럽 테러 사건의 중심지로 지금 되어 있죠. 또 카이로는 최근에도 항공기 테러 사건이 있었고 또 아이시스와 알카에다 등이 활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테러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 에어 804의 실종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또 원인 규명, 수색 작업의 진행 등을 종합하겠습니다. 사고기 이집트 에어 파리 교회에 있는 찰스 드골 공항을 이륙한 것이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09분이었습니다. 카이로행 비행이었는데 전체 비행 시간이 3시간 반 정도 비교적 짧은 거리에 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가 그리스 영공을 지나서 이집트 영공으로 진입한 직후에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해안에서 불과 한 175마일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관들이 이 사라지기 직전에 비행 그 항적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37,000피트 상공을 비행 중이었었는데 갑자기 이 항공기가 90도 각도로 왼쪽으로 선회를 했다가 또 잠시 후에는 오른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360도 각도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에는 한 16,000피트 정도를 급강하하다가 또 나중에 한 10,000피트를 또 급강하한 그런 기록의 그 항적이 레이더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contact lost, 아주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관 고장일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상한 비행 항적 때문입니다. 이 항공기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선회를 하고 또 하강한 거, 이것이 항공기 기내에 무슨 기관 고장의 문제라기보다는 폭탄이라든가 또는 납치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직전 한 2, 3분 전쯤에 그리스 관제탑이 이집트 에어를 호출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스 관제탑이 카이로 관제로 이제 인계를 해주려고 호출한 것인데 이미 이 당시에 사고기가 호출에 응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기 실종이 된 직후에 이제 수색 작업이 즉각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집트를 비롯해서 그리스, 미국 등 여러 나라 항공기 선박들이 이집트 근해를 이제 수색 중입니다. 이 시간 현재 이제 발견된 잔해 또 소지품 이런 것이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집트군이 수고했다 하는 발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어제는 이집트 에어 항공사 측이 현지 주중회상에서 사고기 파편을 수거했다 하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그것이 아니다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 항공기의 파편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이집트 군의 발표는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기체의 이제 부분이 수거가 됐다면은 그 기체 표면의 화학 반응을 이제 조사한다든가 또 기체가 그 파손된 각도 이런 거를 조사하면은 폭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어떤 테러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 이집트의 항공국장이 상황 조사를 미뤄봐서 기관 고장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테러로 인한 사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쪽에서는 아직도 사고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다라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탑승자 승객 명단, 미국 정보 쪽의 협조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아직 테러 용의자 리스트에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라든가 승무원도 조사를 역시 했는데 비행시간 경력도 충분하고 정치적인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과격주의 그룹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든가 그런 증거는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고기가 실종한 후에 한 2시간 후에 조난 신호가 이집트에서 수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 주변에 다른 배라든가 또는 다른 항공기에서 신호를 보낸 것인지 또는 사고기 내에 있는 신호기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누군가가 살아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아직은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뭐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만 특히 출발지인 파리는 테러가 가장 큰 나라고 유럽에서 이제 테러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골 공항에 대한 그 보안 경비가 그동안 크게 강화된 상태였는데 만일 이번 사건이 드골 공항의 보안 허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굉장히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목적지 카이로 중동 내에서 아이시스와 알카에다가 활동을 하는 지역이죠. 특히 근년에는 러시아 항공기의 테러 추락 사건 등 여러 가지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어느 테러 그룹도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사고기는 에어버스 기종입니다. 이집트에어가 2003년도에 구입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 한 4만 8천 시간 정도 비행을 했으니까 이 항공기가 보통 비행 기간이 30년,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새 비행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작년 10월에 러시아 에어라인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폭발로 이제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탑승자 224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인데 이집트는 그 이후에 이 항공기 보안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강화를 해왔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쪽에서는 이 러시아 에어라인의 테러 인정에 수개월 동안이나 주저하다가 이제 겨우 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에 테러 가능성이 있다 하고 언급을 해서 그 당시 즉 러시아 에어라인 테러 사건 시와는 매우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출발지 파리는 지난 11월에 이제 파리 테러가 있었고 또 바로 지난 3월에는 브뤼셀 에어포트 테러가 있었죠. 사실은 유럽 전체가 항공보안에 전력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이 테러로 판명이 난다면 유럽이라든가 중동 전체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는 지금 현재 국내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집트의 중요한 경제 수입원 중에 하나인 관광 산업이 이 테러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몰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통화까지 불안정한 그런 상태인데 만일 또 테러가 있었다면 이집트가 매우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항공사건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체 공항의 보안구역에 관리가 아직 매우 허술하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공항의 경우에는 보안구역 출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극렬주의 그룹과의 관련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80여 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미국 국내 공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항공기 사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집트 에어 실종 사건. 이집트군이 오늘 4거기의 잔해와 승객의 소지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진들은 이 사건이 기관 고장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테러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거기의 실종 직전 이상한 비행 항적 때문입니다. 4거기는 실종 직전에 왼쪽 오른쪽으로 선회하다가 17,000피트나 급강하를 했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은 그가 분열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클린턴은 트럼프의 발언 중에 북한과의 대화 용의, 나토 관계 재정립, 모슬렘 입국 제한 등을 지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장이 돌연 사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흑인 여성을 총으로 쏴서 사살한 사건의 여파입니다. 경찰국 내에 인종차별 텍스팅 스캔들 등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그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하원은 어제 동성애자 관련 법안을 놓고 대결을 하다가 의사당 내에서 소란을 빚었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연방정부 납품업체에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부결되자 피차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공화당계 시민들은 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지원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BS 조사 80%가 트럼프 지지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 지난 4월 36%에서 현재 21%, 15%나 줄어들었습니다. 클린턴 대 트럼프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했더니 클린턴이 47%, 트럼프 41%, 양자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가 되기 전에는 클린턴 대 트럼프의 차이가 10%를 넘어섰습니다. 일가족 6인 피살 게이지 파크 사건, 피살자의 조카가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살인 용의자로 피살자 가족의 조카인 21살 디에고 우리베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DNA와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강도를 하려다가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의회 민주당이 투표인 등록법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운전면허 발급 시 자동적으로 투표인 등록이 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선거 부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어제 시카고에서 선거기금 모금 행사를 벌였습니다. 어제는 파크리지, 그녀의 고향 학교 동창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 행사였습니다. 일반 모금과는 달리 $45 등 소액의 모금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다시 더위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최고 68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73도,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주일의 최고는 75도, 월요일은 80도입니다. 화요일 대체로 흐리고 82도로 예상이 됩니다.